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옛 성현은 말했습니다. 누샤비시 키리노자 피르 실길이 분노하는 자는 반드시 이치를 잃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선택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왜 이재명과의 협상에서 실패한 뒤 왜 잘못된 분노의 대상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가 향후 법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게임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철학과 국제정치를 이어가는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는 이재명과 협상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자 그 분노를 한국 기술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실책이었고 정치적으로도 득보다 실이 더 큰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는 국제적으로 합법성과 명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마그니츠키 법을 통해 한국의 정치 판검사를 제재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게임 이론의 치킨 게임 모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두 운전자가 마주 달려오며 누가 먼저 핸들을 꺾느냐의 싸움처럼 트럼프와 이재명은 서로 물러서지 않는 전략적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성격을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재명과의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그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향한 그의 공격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선택이었으며 정치적 득보다 실이 더 큰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이것이 실책일까요? 첫째, 분노의 대상이 전략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갈등의 본질은 한국 내 권력 구조와 집권 세력의 지도력에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것을 정밀하게 겨냥하지 않고 기술자라는 주변 집단을 겨냥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고 오히려 이재명에게 트럼프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다 라는 이미지를 선물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제도적 수단을 활용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그니츠키 법은 국제적 명분과 합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이 법을 통해 특정 한국의 정치 판검사들을 제재했다면 트럼프는 인권과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장기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 이론 모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서로 마주 달려오는 두 운전자가 핸들을 꺾지 않으면 둘 다 파멸하고 한쪽이 먼저 포기하면 다른 쪽이 승리하는 극단적 대결 구도입니다. 트럼프와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양보하지 않으려 하고 서로의 강단을 시험하는 상황 속에서 감정적 행동은 곧 전략적 패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째, 트럼프의 성격적 요인입니다. 트럼프는 본래 충동적 성향이 강합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기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보인 즉각적 보복은 그의 성격과 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거래적 사고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이득이나 금전적, 이미지상의 이득이 있다면 절차적 법적 방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미지 관리에 민감합니다. 스스로를 강하고 위험 있는 지도자로 연출하려 하며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철저히 계산하기도 합니다. 둘째, 제도적 보복의 조건입니다. 법적 보복, 즉 마그니츠키 법을 통한 제재는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 국무부, 재무부와의 조율이 필요하며 최소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기에 한국 내 인권 침해, 사법부 부패, 종교 탄압 등 보편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법적 제재를 선택하려면 한국 내부 사건이 국제적 논란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과 맞아야 합니다. 셋째, 확률적 해석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의 보복 성향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즉각적이고 소심한 보복 약 70%, 시간이 걸리지만 제도적 보복 약 30%. 하지만 한국 내 정치사법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크게 부각된다면 이 30%는 단숨에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강경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제도적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반복 게임의 관점. 국제정치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 게임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계속해서 감정적인 대응만 한다면 이재명은 그는 충동적으로만 움직인다는 패턴을 학습해 이후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이를 활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제도적 법적 절차를 활용한다면 이재명은 트럼프와 장기적으로 맞서는 건
비용이 크다는 교훈을 얻어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트럼프는 단기적 심리적 보상, 즉 분노 해소라는 우세 전략을 선택했지만 장기적 내시 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킬스턴 300년 전 고대 동양의 고전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승인자력, 자승자강 샹렌저리, 지성자 창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스스로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이는 남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게으름을 극복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극기 캐지를 통해 진정한 강함을 얻을 수 있다는 노자의 철학을 나타냅니다. 트럼프가 진정 강자가 되려면 당장의 분노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며 제도적 카드로 상대에게 확실한 교훈을 남기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연이 여러분께 정치와 철학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전의 지혜로 국제 정치를 풀어내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